인연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꾸를 해! 멈추시오! 그 매를 한 번만 더 내리치면 내가 관아에 직접 고하겠소! 청계장 김대감댁 마당에서 젊은 선비가 회초리를 움켜쥐었습니다. 흙바닥에 엎드린 여종 하나가 피 묻은 등을 감싼 채 고개를 들었지요. 그 순간 선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린 날 헤어진 한 소녀와 꼭 닮은 눈빛이 그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봄이라 하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아씨가 남의 집 여종이 되어 매를 맞고 있었던 것일까요? 내 딸을 부탁하네. 때가 되면 이 목갑을 열어보게. 연화야, 손 꼭 잡아. 네, 유모!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만. 알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야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행운과 재물을 가져다 드리는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여러 해 전 충청도 청계장 인근이었습니다. 장날이 끝나갈 무렵 김대감댁 마당에서는 매질 소리가 울렸지요. 인연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꾸를 해! 마른 만복이 회초리를 치켜들었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린 여종의 등에는 붉은 자국이 길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깨진 물동이 조각이 흩어져 있었지요. 마침 길을 지나던 서당 훈장 윤서진이 담장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회초리가 다시 내려오는 순간 마당으로 성큼 들어갔습니다. 멈추시오. 서진은 회초리 끝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만복이 얼굴을 붉히며 팔을 빼려 했습니다. 남의 집 일에 웬 참견이요? 이 계집이 물동이를 깨고도 눈을 부라리니 버릇을 고치는 중이요. 물동이 하나 깨졌다고 사람을 죽일 듯 때리시오? 장터 사람들이 모두 보고 있소. 벌은 대감댁에서 정할 일이겠으나 목숨을 빼앗을 매질까지 허락한 이는 없을 것이요. 마당 밖에 모인 장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만복은 여러 눈길을 의식한 듯 회초리를 거두었습니다. 좋소. 선비 체면을 보아 오늘은 이만두지. 하지만 저 계집의 버릇은 반드시 고칠 것이요. 그는 여종의 팔을 거칠게 놓았습니다. 여종이 비틀거리며 고개를 들었지요. 먼지 묻은 얼굴, 꼭 담은 입술, 그리고 쉽게 꺾이지 않는 눈빛. 서진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눈빛은 8년 전 서강현 산골 마당에서 산법을 묻던 한 소녀의 눈빛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종은 잠시 서진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봄이라 하옵니다. 목소리마저 낯이 걷지요. 그러나 여종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진도 그 자리에서 캐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찢어진 물동이 조각과 여종의 피 묻은 소매가 오래도록 눈에 남았습니다. 8년 전 서진의 이웃에는 유진사 댁이 있었습니다. 유진사의 외동딸 연화는 글과 셈에 유난히 밝은 아이였지요. 두 집안은 오래전부터 서진과 연화의 혼약을 약조해 두었습니다. 서진 도련님, 이 논밭 넓이를 어찌 재야 합니까? 가로와 세로를 먼저 적고 빠진 모퉁이는 따로 세면 되지요. 연화는 금세 답을 찾아 웃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강현 관아에서 나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유진사가 영모를 꾀했다는 고변이 들어왔다는 것이었지요. 이복에 서진 아버지, 연화를 부탁하네. 그리고 이 목값을 받아주게. 유진사는 서진의 아버지에게 낡은 목값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면 이 아내 종이가 언젠가 말해줄 걸세. 다만 사람을 믿지 말고
땅을 먼저 살피게. 목갑 안에는 유진사의 서찰, 백아전의 필체가 남은 토지 문서 초안, 그리고 땅 경계를 표시한 작은 나무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사는 그날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연화는 유모와 함께 밤길로 달아났으나 고을 밖 여각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여각 주인은 관아에 고발하지 않는 대가라며 두 사람의 이름을 노비 문서에 올렸지요. 유모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연화는 몇 차례 손을 거쳐 청계장 김대감댁에 팔려왔습니다. 그 뒤로 연화는 제 이름을 버리고 보미로 살아야 했습니다. 서진의 아버지는 목갑을 서재 깊은 곳에 숨겼습니다. 영모라는 말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었지요. 장면 현재 청계장 우물가, 이른 아침. 며칠 뒤 서진은 김대감댁 우물가에서 보미를 다시 보았습니다. 보미는 깨진 물동이 대신 낡은 동이를 들고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너는 혹 서강현에서 온 적이 있느냐? 보미의 손이 멈췄습니다. 소인은 나면서부터 이곳 사람입니다. 그 눈빛을 내가 잊을 리 없구나. 유진사댁 연화 아기씨가 아니냐? 보미의 손에서 물바가지가 떨어졌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녀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 이름은 죽은 이름이옵니다. 다시는 부르지 마십시오. 내 아버님께서 남기신 목갑이 아직 우리 집에 있다. 보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목갑을 열면 도련님 댁까지 위험해질 수 있사옵니다. 저 하나가 종으로 살면 될 일입니다. 그날 너를 지켜주지 못한 것을 나는 아직도 후회한다. 이번에도 모른 척할 수는 없소. 보미는 대답하지 못하고 물동이를 아는 채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담장 너머에서 만복에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복은 김대감 앞에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대감마님, 봄이란 계집이 역적 유진사의 딸인 모양입니다. 그 선비와 목갑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대감의 눈빛이 번들거렸습니다. 역적의 딸이면 관아에 넘겨 상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먼저 그 목갑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 보미에게 자백을 받아 내겠습니다. 저 계집의 노비 문서도 새로 고쳐두면 누가 와도 토를 달지 못할 겁니다. 만복은 이미 여각 주인에게서 사들인 낡은 종이를 꺼내 놓았습니다. 글 모르는 보미의 손도장만 억지로 찍으면 그녀는 영영 김대감댁 종이 될 터였지요. 장면 김대감댁 곳간 앞, 비 내리는 밤. 그날 밤 보미는 곳간에 갇혔습니다. 만복은 종이 한 장과 인주를 들고 왔지요. 여기에 손도장을 찍어라. 내가 스스로 빚을 갚지 못해 김대감댁에 몸을 맡겼다고 쓰여 있다. 거짓 문서에는 찍지 않겠습니다. 그럼 내일 관아에 가서 역적의 딸이라고 고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하십시오. 그래도 거짓말에 제 손을 보태지는 않겠습니다. 만복은 이를 악물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러나 보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쌀알을 모아 작은 글자를 썼습니다. 어린 시절 서진에게 배운 방식대로 목갑, 땅을 먼저 살피라는 글자였지요. 다음 날 아침 밥을 드리러 온 어린 계집종이 그 글자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서진의 서당에서 글을 배우던 아이의 동생이었지요. 아이의 전가를 들은 서진은 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목갑을 꺼냈습니다. 서찰에는 백아전이 유진사의 논을 빼앗으려 거짓 고변을 꾸몄다는 사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토지 문서 초안의 날짜는 고변 전날이었고 나무패에는 논둑의 오래된 버드나무와 돌무더기가 표시되어 있었지요. 서진은 곧장 현감을 찾아갔습니다.
장면 청계장과나 마당, 흐린 오후. 현감날이 죄 없는 사람을 다시 죄인으로 만들려는 일이 벌어지고 있사옵니다. 서진은 목갑의 물건들을 마당에 펼쳐 놓았습니다. 현감은 서찰과 문서 초안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글만으로 옛 영모 사건을 뒤집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여종을 가둔 까닭과 노비 문서는 지금 당장 살펴볼 수 있겠구나. 현감은 김대감 댁의 노비 문서와 여각의 옛 장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만복이 내민 문서에는 보미가 15살에 스스로 빚을 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각 장부에는 그 무렵 연화가 유모와 함께 머물렀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구나 문서에 찍힌 손도장은 억지로 잡아찍은 듯 번져 있었지요. 여각의 늙은 심부름꾼도 증언했습니다. 그 아이는 빚을 진 적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관아가 두렵다며 아이를 다른 고을로 보내버렸지요. 현감은 만복을 노려보았습니다. 거짓 문서를 만들고 사람을 가둔 죄가 가볍지 않다. 이제 유진사의 사건도 다시 살피겠다. 며칠 뒤 서강현의 옛 관노 한 사람이 관하로 왔습니다. 그는 백아전이 유진사의 고변서를 꾸미던 밤 토지 문서에 몰래 손도장을 찍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감과 아전들은 목갑의 나무패를 들고 유진사 댁 옛논으로 갔습니다. 버드나무는 사라졌지만 논둑 아래 돌무더기와 경계석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경계석 밑에서는 백아전이 감춰둔 토지 문서의 뒷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뒷장에는 유진사의 땅을 빼앗기 위한 헐값 거래가 고변보다 먼저 적혀 있었습니다. 증표와 기록, 증언과 현장 검증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현감은 장터 사람들이 모인 마당에서 판결을 내렸지요. 유진사의 영모죄는 백아전의 무고로 비롯되었음이 밝혀졌다. 그 딸 연화의 노비 신분을 없애고 유가의 명예를 회복하라. 현감은 잠시 김대감과 만복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대감은 거짓 노비 문서를 묵인하고 사람을 가두었으며 만복은 손도장을 강요하고 매질로 자백을 얻으려 했다. 빼앗은 몸값과 품삯을 돌려주고 만복은 법에 따라 벌을 받으라. 만복은 그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대감은 장터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관아 문이 열리고 연화가 걸어 나왔습니다. 더는 보미의 낡은 옷이 아니라 관아에서 마련해준 깨끗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연화 아기씨, 이제야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소. 연화는 오래 참던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련님이 그날 매를 막아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제 이름도 진실도 다시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약조는 아직 남아 있소. 그러나 이번에는 그대의 뜻을 먼저 듣겠소. 연화는 잠시 서진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는 숨지 않겠습니다. 그해 가을 두 사람은 작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유진사의 옛 땅도 모두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부녀의 억울한 이름은 장터 사람들 앞에서 바로 잡혔지요. 진실은 오래 묻힌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남은 증거를 붙든다면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